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면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콩팥에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당뇨병 발병 후 15년 정도가 되면 신장에 이상이 생겨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부종이 생기게 되고 더욱 진행이 되면 신장에서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아 만성 신부전이 됩니다. 결국은 요독증에 빠지게 되므로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경우에는 식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극적인 음식, 과음, 과식, 단백질 섭취에 특별한 관리를 요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눈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모세혈관의 병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당뇨병 만성 합병증입니다. 혈관의 외벽이 약해져서 터지게 되면서 망막 내에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침범당한 부위는 실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시력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정밀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안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이 발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의 흐름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몸에서 가장 먼 발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상처가 나더라도 회복이 더디고 발의 신경이 둔해지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하지절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발 관찰을 자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신경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성 자율신경장애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며 위장관계 자율신경병증은 변비, 설사, 변실금 등이 흔하며 방광기능 이상과 성기능 장애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급성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저혈당이며 심할 경우 혼수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70 이하일 경우 저혈당이라고 하지만 고혈당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던 환자의 경우 혈당이 100일 경우에도 저혈당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수치보다는 대상자가 느끼는 증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저혈당인데요.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량이 적은 경우 혈액 내 혈당이 부족하여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량은 일정하나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하여 혈당을 많이 사용한 경우, 경구약을 많이 복용하였거나 인슐린 주사량이 많을 경우 저혈당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 및 운동 습관을 생활화하며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 속에 혈당이 떨어지면 마치 며칠 끼니를 굶은 것처럼 기운이 없고 손이 떨리고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눈앞이 어릿어릿하고 머리가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허기진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저혈당의 증상이 무엇인지 내 혈당이 얼마일 때 저혈당 증세가 오는지 알아두었다가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흔히 당뇨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집안 유전이나 나이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한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식사요법, 운동요법만으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합병증 예방 및 지연을 위해 식사 조절을 해야 하고요. 근육의 당질 및 지방 사용을 증가시키고 체중 또한 조절시켜주며 건강 증진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운동, 이렇게 당뇨병 관리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시행을 하게 된다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 수치로 잡으셔야 하고요. 식후 한두 시간 혈당에서는 18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 수치로 잡으시고 당하혈색소 검사는 6.5에서 7.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식사나 운동만으로 혈당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먹는 약을 쓰면 도움이 되는데요. 먹는 약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도록 자극을 하거나 인슐린이 세포에 포도당을 넣어주는 작용을 돕습니다. 약마다 효과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 패턴은 식사 후 인슐린 분비 증가를 보여줍니다. 즉 건강한 사람의 경우 규칙적인 그래프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 식후 인슐린 분비가 활발하지 못하므로 식전 약을 복용해서 인슐린 농도를 올려주고 식후 약물을 복용하여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인슐린에 대한 요구를 지연시켜줍니다. 추가적으로 식후 1시간 후에 운동을 할 경우 운동의 효과로 인해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도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흔한 오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슐린 주사는 당뇨병 말기에만 맞는다. 당뇨병이 진단된 후 일찍 주사를 시작하면 췌장이 쉴 여유를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췌장에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슐린 주사는 평생 맞아야 한다. 물론 약을 많이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던 환자가 늦게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혈당이 높을 때 처음에 일찍 주사를 시작하면 췌장이 차차 회복되면서 나중에 다시 먹는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 인슐린 주사는 어렵다? 요즘에는 펜처럼 생긴 인슐린이 나와서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엉덩이 주사보다 바늘도 훨씬 작고 가늘어서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꼬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누구나 쉽게 혼자서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제때, 골고루 음식을 먹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과식을 하거나 육류 위주로 즐기는 습관이 있는데 식사량을 조금 더 줄여서 체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식후에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특별히 더 좋은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도록 합니다. 가급적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할 것을 권합니다. 다만 운동 전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슴이 아플 때, 숨이 많이 찰 때는 운동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이후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운동을 선택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되므로 운동 시작 전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시작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이 있습니다. 비만이거나 무릎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걷기, 수중 운동, 자전거 타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체중이나 중력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인데요. 스쿼트나 런지,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심내혈관 질환, 망막 질환, 신경합병증을 가지신 경우는 역기들기와 같은 고강도 근력 운동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하여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약물, 식사, 그리고 운동요법을 통하여 당뇨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검사와 검진, 그리고 자가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야 하고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도 측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매일 발 관리를 통해 발 관련 합병증을 일찍 발견하도록 합니다. 안과 검사를 통해 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 등의 생활 습관 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가능한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비만,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중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효과가 떨어져서 생깁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망막증, 만성 콩팥병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자가혈당 조절 목표치는 식전 80에서 130, 식후 180 미만, 당화혈색소 목표치는 6.5에서 7.0 미만입니다. 당뇨병은 약물, 식사, 운동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기본 질환 이론에 대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